공부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새 하도 말이 많아서 이 길을 잃는 것 같아요. 학생이나 부모나 특히 젊은 부모들 같은 경우는 공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른데, 단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공부랑 시험을 잘 보는 거랑 달라요. 공부를 잘하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걸 위해서는 먼저 다른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되게 많이 들어봤죠. 사회적 동물 인간. 그냥 교과서에서 또는 표어처럼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지내면 되는 그런 말 아닙니다. 상투적인 어구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건데, 사회적 인간이라는 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반드시 뭉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혼자 못 삽니다. 그게 인간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 말인즉슨 내가 내 입에 뭔가 갖다 넣으려면 남한테서 받은 돈으로 음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먹는 것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생명은 유지가 되죠. 문하고 뭐고 다 필요 없죠. 의식주라고 하지만 식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삽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테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사회적 동물이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뭐 농사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럼 땅에서 나는 거 혼자 캐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뭐 농사 안 지어 본 사람일 겁니다. 농사 짓는데 굉장히 많은 타인이 만들어낸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한번 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매년 필요하거든요. 이게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반드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타인에게서 받은 걸로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위해서 그 남들이 하나 주고 받을 때 나 혼자 5명에게서 하나씩 받아서 5개를 받고 싶은 게 욕심인 거잖아요. 그걸 성공이라고 하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남들에 비교해서. 내가 코끼리보다 더 키가 커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죠. 동물과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사람끼리 비교하는데, 사람이 사람과 살면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거, 메시지라고요. 이 단어가 적합한데, 즉 잠깐 발화의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말을 한다는 건요. 제가 옆 사람한테 갑자기 아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세요? 이거. 와 하고 깜짝 놀랐겠죠. 그 사람은. 이거 지금 방금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갑자기. 이 상황을 옆에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게 이게 어색하지가 않죠. 뭔가 장난을 친 거라든가 뭐 이런 가능한 인간 간의 관계처럼 뭐 이게 보이잖아요. 너무 이상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갑자기 웍 하고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다고 치면 옆 사람에게 그걸 보는 거예요. 제 3자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있죠. 그 옆 사람에게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은 거. 그건 그 순간에 당신이 했던 생각을 나한테 얘기해봐.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전에 이거는요. 감탄사인데 그 순간에 아니면 이런 타인을 향한 이런 거, 그것도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딴 데 보지 말고 날 봐봐. 아니면 나에게 신경을 써봐. 뭐 이런 의식을 환원시키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는 잠시만 저한테 주목을 해보세요. 방금까지 저한테 주목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방금 전까지 다른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거를 불과 몇 마디의 말 또는 소리로 확 하고 전달한 거죠. 이걸 함축성이라고 하는데, 내 머리에 있는 모든 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글로 표현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근데 인간은 아직 텔레파시 같은 게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나 글 말고는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이 개발한 가장 뛰어난 건 말, 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없다고요. 근데 머릿속에서 타인에게서 들은 말을 풀어 헤쳐요.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했을까? 방금 같은 경우에 그럼 방금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날 무시하나? 나를 놀래켰네? 아유 깜짝이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말든 또는 죄송합니다 딴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해서 될 말과 해서 안 될 말을 분간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걸 그대로 쫙 푸는 게 아니라 그걸 함축적으로 정리를 하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선 예의도 반영되고 문화도 반영되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남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남이 알아듣던 말든 자기 시상에 떠오르는 걸 그냥 바바바바바바박 하는 거를 글로 표현한 거로 대단히 유명한 뭐 천재 작가다 추앙받았던 이런 사람이 이제 버지니아 울프라는 여류 작가인데, 영국의 역설적으로 그 생각을 그대로 딱딱딱딱딱 잡아내면 야 신기하게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네 하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이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는 말을 암호화, 코딩화, 함축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하는 말 속에 암호화, 코딩화, 그거를 인코딩 뭐 이렇게 영어로 코드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있는 생각을 다 얘기한다라는 건 사실은 뭐 양도 방대할 뿐더러 조리도 안 맞겠죠. 생각이 얼마나 많은데 순간순간. 어찌 보면 지금 당연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을 할 때 정리해서 나의 생각들을 말로 하든 글로 하든 잘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보내요. 그럼 상대가 그걸 듣고 또 머릿속에서 그 타인의 말을 인코딩한 걸 디코딩 풀어 헤쳐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일까를 다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나름의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이해하는 능력이 다르겠죠. 그리고 디코딩하는 능력도 다르겠죠. 디코딩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면 아유 저놈의 새끼는 맨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런 평을 받게 되는 거고, 디코딩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야 저 사람은 척하면 척이네 눈치 진짜 빨라 뭐 이런 평을 듣게 되잖아요. 뭐 좋건 나쁘건 간에. 인코딩과 디코딩입니다. 다시 암호화시켜서 발화를 해요. 그럼 그 발화를 전달받은 상대방 그 머릿속에서 막 풀어 헤쳐요. 그리고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인코딩을 시켜서 상대방한테 쏴요. 이걸 말로 하거나 아니면 글로 하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건요, 이런 분해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디코딩, 이 여쭤본 거, 인코딩하는 능력도 배우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얼마나 잘 정리를 하고 이해했는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밖으로 다시 쏴봐. 인코딩하는 능력 얼마나 돼? 나 시간 좀 있어. 내 앞에서 말 좀 해봐. 면접, 구술. 그럴 시간까지는 안 되고 일단 써봐. 내가 한 번에 알아볼게. 논술. 야 이것도 안 되겠다. 풀어 헤쳐봐. 그냥 딱딱딱딱 급한 대로 빨리 풀어 헤쳐봐. 조금 더 암호화된 기술을 조금 가미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객관식. 그 중간 어딘가에 단답형 서술형. 이거라고요. 이겁니다 진짜. 이걸로 인간의 시험관은, 시험 보는 사람들의 인간의 인코딩, 디코딩 이 두 가지 능력을 한 번에 보는 거죠. 이걸 공부라고 해요.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시험 방식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말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객관식 문항을 빨리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미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해요. 하지만 공부를 그렇다고 해서 등한시하는 건 안 돼요. 공부는 잘해야 됩니다. 공부는 잘해야 돼요. 이 디코딩과 인코딩을 말로 하면은 뭐 책이 될 것이고 뭐 국어가 될 것이고, 이걸 숫자로 하면은 수학이 될 것이고, 수식으로 하면 이게 물화생지가 될 것이고, 인코딩 디코딩하는 언어는 뭐 다른 나라 말하면은 외국어가 될 것이고, 언어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인코딩 디코딩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가늠하는 게 시험인데, 공부는요 그 이해하고 디코딩, 인코딩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이걸 연습을 통해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지식도 쌓아 올리고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더 크게는 훌륭한 인코딩, 디코딩 능력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쌓을 공, 쌓을 부자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비록 그 공부가 뭐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일률적으로 예체능 아니면은 읽는 거, 쓰는 거, 뭐 이런 걸로 일률적으로 보죠. 말 그대로 시험 과목을 놓고 본다고, 국영수, 과사, 아니면 예체능 이런 식으로. 그 과목이 제한돼 있죠. 그러니 빛을 못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공부는 했어야 돼요. 그것도 잘했어야 돼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책을 폈으면 그 책을 펴고 뭐 수식을 했던 수학을 했건 음악을 했건 상관없어요. 자기 전까지 조금 더 나은, 쌓아 올렸으니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됐구나. 아, 오늘 뭐 하나 배웠네. 이걸 매일 겪어내는 걸 공부를 잘한다고 해요. 굉장히 험난해요. 이게 극단적으로 치닫으면 수행과도 같죠. 수행. 그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건 다르다고요. 매일 10시간씩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 그 수행자처럼 살으라는 게 아니라, 뭘 했건, 내가 예체능 계열이건 뭐 공부 계열이건 그날 새로운 걸 익혔어야 돼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돼 있습니다. 아, 공부 많이 했던 애들은,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운동을 했던 애들은 사실은 기존 사회가 내비두지 않습니다. 보고 위로 자꾸 끌어올려 버리죠. 굳이 시험을 못 본다 할지라도 그 눈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나는 안 맞아, 공부랑.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건 학력고사, 수능, 원래고사 이런 시험 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공부랑 안 맞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요리사요? 아니, 흑백 요리사 이런 데 난 셰프 말고요. 우리 동네 뒷집 분식집 아니면 중국집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들은 대신 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말로 전달을 많이 받았겠죠. 수석 셰프나 수석 앞서 있었던 먼저 주방장 아니면 조리사, 조리장 누군가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닦는 거야. 또는요, 야, 나 눈으로 배워. 내가 말로 안 해준다. 뭐 접시 닦기만 한 2달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봤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훔쳐 뭐 이런 거. 결국은 타인의 동작과 행위를 보고 인코딩, 디코딩 또 이거죠. 내가 머릿속에서 했었던 걸 함축적인 뭐 결과물로 보여주는 거, 이게 제과 제빵 아니면 조리사 음식으로, 이 또한 인코딩, 디코딩 과정이죠. 그래서 뭐 요리사 경연, 요리 경연대회 이런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맛이 동시에 팍팍팍 터지고 뭐 이런 의도가 보이고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의도가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알겠네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은 인코딩, 디코딩,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이걸 잘 알리면 우수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고요. 사회적 지능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네 생각을 잘 표현해봐. 뭘로? 아니 뭐 율동으로, 춤으로, 노래로, 음식으로, 시로, 아니면 공부로, 아니면 말로, 아니면 뭐 객관식 풀어내는 능력으로, 이런 거죠. 그 와중에 그런 함축성 있게 발화하고 들은 걸 헤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사회에서 위에 앉힙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사회가 존속될 수 있었던 이유죠. 우리가 보기에 뛰어난 사람은 우리보다 위에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좀 더 중요한 일 또는 많은 대가를 받게 만드는 거죠. 공부를 잘하면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 건 오히려 못할 수도 있겠네요. 타인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거, 이게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타인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내 생각을 잘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수단이 뭐가 되었건, 손짓, 발짓, 말, 음식 뭐가 되었건
그 행위를 잘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과목, 시험이라는 제도가 스스로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성공합니다. 모두가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자기 자리를 찾았던 사람은 24세 성공하고요. 서울대 박사과정을 갖고 있는 애는 아직도 32에 사회에 못 나갔는데 고졸인 나는. 모두가 공평하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20, 30, 40에 성공 못한 애들은 도대체 뭔가 걔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 아, 그럼요. 그럼요. 많은 분업화, 제도화된 시스템이 있잖아요. 교재도 있고요. 책이라는 거 학생들 보는 문제지요. 선생도 있고요. 강사도 있고요. 학원도 있고요. 학원에선 또 과외도 있고 뭐 또 분화되죠. 뭐 더 뛰어난 강사, 더 덜 뛰어난 강사, 과외, 고액 강사, 저액 뭐 굉장히 다채롭게 책은요. 레벨별로 저난이도, 중난이도, 고난이도. 인강은요. 뭐 어디 인강,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강남구청 굉장히 다채롭게 되어 있죠. 굉장히 다양하게. 시험을 잘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깨달음은 있겠으나 그 깨달음을 혼자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만 공부는 생각보다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부족한, 공부는 인코딩, 디코딩 능력도 부족한, 공부는 못하는 사람이나 시험은 그에 비해서 훨씬 잘 보게 만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티가 나느냐? 20대 중후반.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은 전부 다 알 겁니다. 직장생활 해본 30대들은 다 알 겁니다. 살면서 이 생각 반드시 한 번 이상은 했을 겁니다. 야, 저 직장생활하는 저 동료 또는 저 후배는 도대체 대학을 어떻게 간 걸까? 야, 제가 그 대학 나왔다고? 참나, 말이 안 되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죠. 이 방송을 듣는 어른들은 반드시 알 겁니다. 이해됐을 거야 아마. 그게 바로 그거예요.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 시험을 잘 보는 훈련이 된, 공부는 타인이 가르쳐준 방법대로만 해봤던, 자기가 고민한 게 아닌, 또는 고민한 게 적은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 그런 평을 받겠죠. 20대 중후반 또는 30대 때. 그럼 도태되겠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대학 나왔는데 말이야, 그걸 꼰대라고 하잖아요. 속된 말로. 모두가 공평하다고요. 비록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맞지 않아, 이 공부가. 하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그 공부 자체는 맞지 않더라도 하세요. 그게 훈련이니까. 그게 훈련이니까. 인코딩, 디코딩 훈련이니까. 그러면 20대가 넘어, 20대? 19세. 미성년자가 끝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자신이 갈고 닦은, 마음에도 안 드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쌓아 올리는 과정을 겪어낸 사람이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영역에 갔을 때는 얼마나 신이 나서 그동안 억지로 쌓아뒀던 그 인코딩, 디코딩 능력을 꺼내서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그 훈련을 길게 못합니다. 인간의 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 진짜 많아봐야 33살? 그 다음엔 훅 떨어집니다. 새로운 걸 습득하는 능력이 정말 훅 떨어지게 되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33살을 기점으로 잡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익힐 수 있는. 그때 뇌의 한쪽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미분 풀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 뭐 그건 복잡한 얘기니까 그건 차치하고, 근본적으로 시험을 못 보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제도권 교육 시스템이 너한테는 안 맞나 보다. 그렇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을 받으면 되고, 걔는 나중에 성공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건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아주 드물게 어린 나이에 중고등학교 때에도 뭐 눈치 빨라서 빨리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능일 수도 있고요. 눈치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줄 안다는 거죠. 눈치가 빠른 거예요. 사회적 지능이 굉장히 발달한 거죠. 눈치 빠르다는 건 사회적 지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의 재능과 기능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정도면 타인의 건 더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타인에게서는 이게 눈치 빠르다라고 평가를 받기가 좋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드물지만 그래서 음악도 좋고요, 율동 좋고, 춤도 좋고, 뭐 예능도 좋고, 다 좋죠. 그런 친구들은 예외로 두고요. 그들도 공부를 하겠죠. 춤 연습하는 게 그게 공부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그것도 대단한 공부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쌓을 고민하면서 무언가를 내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공부라니까요. 그 동작을 해내기 위해서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해보세요. 한번 똑같은 동작 10번, 20번 한다고 그게 되나. 진짜 어려운 동작이면 그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아주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관절, 각도,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이 동작이 안 나올까. 춤을 예로 들어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오늘 이 동작 하나 배웠어. 이거 내 걸로 만들었어. 다음날 하루만 안 되네. 두 번째 동작은 한 3일 걸렸네.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맞춰서 하나하나 익혀서 그 동작 하나하나에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툭 쳐도 잠결에도 그 동작이 나오는 거. 그걸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즐겁고 재밌게 맨날 똑같은 동작 반복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겁니다. 당연히. 아니면 머리가 나쁘더라도 노력을 해서 머리가 좋게 됐겠죠.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지니까. 다시요. 뭘 쌓아 올려도 돼요. 그날 쌓아 올린 게 나를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줬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행위를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잘 볼 줄 아는 사람은 되게 드물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다른 무언가 자기의 재능을 잘 못 찾죠. 그러다 보니 중고등학교를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라는 거 해라. 왜냐? 국영수 과사가 이게 그냥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민 끝에 인류가 인코딩, 디코딩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계속 생각해서 만들어낸 개발한 최후의 작품입니다. 국어는 지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지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죠. 한국말이니까 웬만하면 자기가 다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뚜껑 열어보면 고3 수능 보면 재학생 기회 되면 한번 꼭 찾아보세요. 교표에서 발표하는 거 말고 재학생이요. N생 다 포함된 거 말고 재학생들 국어 1등급 몇 명인지 역대 1등급 한번 쭉 보십시오. 한번 도대체 몇 프로가 1등급을 받는지 깜짝 놀랄 겁니다. 자기가 뭔 생각하는지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을 등한시하면 잘못된 지식이 쌓이고 있는데 그걸 또 모르는 거죠. 근데 국어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 자기 나라 말은 자기가 웬만큼은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말 속에 깃들어 있는 내용까지도 잘 풀어헤쳐서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니까. 그럼 다른 언어로 한번. 그래서 수학인 거예요. 수학. 이거는 전 세계 공용어인 숫자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체계와 완벽하게 다른 언어체계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인간의 언어적 능력, 언어체계, 논리사고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죠. 진짜 수학은 대학부터 하는 게 수학이죠. 증명하고 개발하는 대학 1부터죠. 더 따지면. 지금은 고등학교 과정은 그 수학적 테크닉을 익히는 거잖아요. 말 배우는 거라고요. 말. 그리고 국어와 수학 그 사이에 이거 수학적 테크닉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수리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현격하게 수리적 능력을 타고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격차가 벌어지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빨리 배우는 애 있고 느리게 배우는 애 있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똑같거든요. 노력하면 당연히 정점에 다 같이 만날 테지만 노력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럼 그 중간에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국어는 이해를 못해도 지가 이해한 걸로 착각을 해. 수학은 처음부터 수리적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장벽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 언어를 배우려고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중간 어딘가. 그래서 외국어인 거예요. 외국어는 야 이거 한국말로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무슨 말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못한다 하면 내가 이걸 인코딩 디코딩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자기가 다시 고민하고 다시 인코딩 디코딩의 과정을 다시 겪어내서 말 그대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 언어는 국어 할 때와는 달리, 수학 할 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달리. 아, 내가 틀렸나 보다. 다시 생각하자. 아,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생각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 지가 모르는 걸 모르는 거라고 굳이 일일이 상대방 얘기하지 않아도 그거 알아 먹는다고요. 최소한 영어를 할 때는, 또는 일본어를 할 때는, 중국어를 할 때는. 근데 국어는 지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잘 안 해. 기껏 설명해줘도 그 순간 잽싸게 태세 전환. 아, 저 그거 잠깐 실수했네요. 듣고 나니까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도 모르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죠. 이걸 매번 할 수가 없다 보니, 그리스 철학 시대 때처럼 매번 담론을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 중간 어딘가 틀린 게 틀린 줄 알게라도 만들어 놓자. 그럼 외국어 학습을 시켜야겠네. 어느 나라 걸 시킬까 해서 시키게 된 외국어 학습 중에 공통 교과 과정이 하나 골린 게 영어가 된 거라고요. 영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외국어 학습 자체가 중요해서 그중에 고른 게 영어예요. 뭐 여담이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영어가 국어의 연장선이 돼버렸죠. 지금 너무나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서 학원들이. 그러다 보니 그 대부분의 학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인류 중에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한 공부라는 걸 어떤 과목이 됐건, 요리가 됐건, 수영이 되었건, 어떤 과목이 됐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그건 뭐 정식 수치화시킨 거 보통 10%의 법칙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10% 정도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공부로 뭔가 깨달음을 얻는 나날을 매일같이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강사들도 10% 이내 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10% 이내가 아닌 사람을 만났을 확률이 더 높겠죠. 왜 10%보다는 90%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거의 연장선이에요. 국어. 야, 이거 무슨 말이야? 아, 이거 무슨 말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야? 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네. 이걸 파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과목이 외국어라고 했잖아요. 외국어도요. 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걔가 그걸 무슨 말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철저하게 법칙에 근거한 해석을 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끊어서 그럼 얘가 법칙을 알고 있구나 지금 이걸. 그러면 나중에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절대 알 수 없는 말을 던져줘도 그때 가서 법칙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니까 아, 이게 이런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던져주는 거죠. 이게 외국어 학습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 원리인데, 이걸 깨달으려면요 공부를 진짜 오지게 많이 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많이 했어야 돼요. 정말 많이요. 1, 20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고로 외국어 학습이 차라리 초창기처럼 학원들이 많지 않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하게 하는 게 되게 쉬웠어요. 무슨 말이냐? 야, 이거 해석돼? 안 돼요. 이 말이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거 해석돼? 그때 안 돼요라고 하는 얘기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된대요. 말해봐. 완전 딴소리 하거든요. 학교로 간다랑 학교에 있다랑 완전 다른 말이잖아요. 완전 다른 말이잖아요. 가방을 들고 길을 건넌다랑 가방 든 사람이 길을 건넌다랑 완전 다른 말이잖아요. 완전. 근데 애들은 학교 있다 어차피 똑같은 단어 뜻인데 뭐가 달라. 가방 사람 같은 말이잖아. 길 나 할 말 다 했는데 왜. 이걸 국어적으로 따지면 조사의 차이를 넌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영어적으로 따지면 전치사의 차이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그 얘기 하나하나 설명해서 해주면 이해됐어요. 이해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걸 너가 아까 틀렸다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네. 인코딩 디코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한 거잖아. 네네. 의도 파악이 전혀 안 되죠. 그러므로 사회 나와서 남들 하나 받을 때 자기도 하나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남들 하나 받을 때 10%, 10개, 20개, 100개를 지 혼자 받을 확률이 적죠. 왜? 남들이 뭔 생각하는지 잘 모르니까. 돈은 누가 줘? 남이 줘. 간단한 논리잖아요. 인코딩, 디코딩 능력이 결국은 남한테서 돈 더 받기 위해서 내 옆에 100원 줄 거 나한테 35,000원 주게 만들려는 거. 나 대신 30명한테 100원 주세요.
원래 200원 주려고 하셨죠? 100원 주세요. 그리고 3,000원 줘 주세요. 100원씩 아껴놓은 거. 제가 30명들의 절반분은 해낼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30명들이 다 붙어도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하나쯤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뛰어남을 밝혀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돈이 더 가겠죠. 뭐 부자가 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남들한테 표현하는 거, 그리고 남들이 표현한 걸 드러내는 거, 이 능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이 능력이 좋아지면요, 사람들이 평균 이상의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면요, 이 나라는 90%의 사람들이 우와, 이 90%가 아니야, 딴 나라의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인코딩 디코딩 능력을 갖고 있어. 대박인데?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 사람들은 사는 건 똑같겠죠. 어차피 부의 분배라는 게 상대적인 거니까 똑같겠죠. 하지만 그 나라는 싸움이 없겠죠. 다툼이 없잖아요. 남녀 간에 싸우고, 우리나라요, 남혐, 여혐, 세대 간에 싸우고, 50대 꼰대짓 하고 있네. 20대 전 정신이 나갔나? 정치적으로 싸우고, 와, 이건 굳이 표현 안 해도 다 아시죠? 빨간색, 파란색. 대한민국에 빨간색과 파란색만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합리와 비합리가 있어야죠. 근데 자꾸 결과 층을 나눠서 싸우잖아요. 왜? 인코딩 디코딩 능력이 떨어지니까. 타인의 말을 곡해하거나 이해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상위 10%는 그걸 오히려 비비꽈서 90%가 생각할 법한, 오해할 법한 거로 일부러 끌고 가서 불을 지피고, 그래서 이제는 30배 40배가 아니라 몇천 배를 벌고, 일부 극소수가 이 정의롭지 않은 상황의 모든 것의 근간에는 인코딩, 디코딩 능력의 저하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정말 토 나올 정도로 해야 됩니다. 시키세요. 그 공부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재능을 게임에서 터득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아주 친합니다. 아주. 저 가까운 사람들은 아는데, 예, NC에 소속돼 있는 게임 개발자는 아니고요. 그 감수하는 건데 그 양반 알아요. 저 출근해서 게임만 하는 사람, 그게 직업인 사람. 요리사 당연히 알고요. 오너 셰프도 알고요. 장사하는 사람 알고요. 뭐 다 압니다. 정말 다 알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공부 정말 살벌하게 합니다. 몸으로 하는 공부가 됐건 눈으로 훔치는 게 됐건. 근데 그걸 하기에는 아직은 어린, 이 방송을 듣는 학생이 아직은 학생 신분이고 어리다면 공부로 그 능력을 키우세요.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키워지느냐? 제일 하기 싫은 과목 하세요. 하기 싫은 과목. 시험 잘 보는 건 시험은 잘 못 보겠죠. 잘 보면 좋은데 못 볼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나온 건 반드시 맞춘다. 이게 좋아요. 1, 2, 3, 4단원이 시험 범위야. 근데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깨달음을 얻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나는 하루에 10분 이상은 못 앉아 있겠어. 근데 10분 동안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집중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매일매일 이 선생님 말대로 나는 나은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다 가고 시험 날 딱 되니까 1단원밖에 못 나갔네? 이렇게 생각해서 1단원권 다 맞춘다. 그럼 되잖아요. 어차피 걔가 1, 2, 3, 4단원을 대강 훑어가면서 엉망진창으로 공부를 해도 점수는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1등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순위 안에 드는 등수가 아니면 그걸 써먹어서 무언가로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대학을 가거나 고등학교 좋은 데를 진학하거나 그럴 때 쓸 수는 없죠. 그렇다면 공부 능력이라도 높여놓고 아 내가 공부한 게 진정으로 옳았구나라는 평가라도 바라보자. 요새 한창 인기 있는 게 흑백 요리사니까 자꾸 예를 들면 요리사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요? 평가를 받고 나서 아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게 그 노력에 그 홀로 외로운 고민의 흔적을 이해해 주셔서 고마웠다. 이런 단어 못 들으셨어요? 그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가 많이 와요. 그는 고통스러운 기간일 수도 있겠으나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숫자만 보면 안 돼요. 이 방송을 보는 어른들도 숫자로 평가하면 안 돼요. 숫자로만 평가하고 뽑아놨던 직원들이 또는 부하 직원이 아닌 동료가 후배가 말 잘 듣습니까? 숫자로 뽑아서 그래서 면접 보는 거잖아요. 아이의 성적을 숫자로만 보시면 안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맞았고 어디서 틀렸고 정오표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 어려운 건 맞고 쉬운 거는 틀리고 이상하네. 앞부분에 싹 맞고 뒷부분에 싹 틀렸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와 잠깐만 대화를 해보면 시험지 보면서 금방 나옵니다. 얘가 공부를 한 건지 공부를 노력해서 안 되지만 한 덕분에 점수는 낮지만 내용은 충실하게 공부한 건지 일부분을 공부를 안 했음에도 사교육기관에서 억지로 훈련해서 중학교 거는 훈련으로 웬만하면 되거든요. 훈련 또 훈련해서 75점이라도 만든 건지 90점이 A인데 70점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어도 훈련을 많이 시키면 됩니다. 70점까지면 됩니다. 뭐 지역별로 차등이 있겠으나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 그리고 지방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웬만한 중학교는 다 됩니다. 전국 중학생 1, 2, 3학년 대강 130만 정도로 추정하는데 중등 1, 2, 3학년 100만 정도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요. 70점 이상 만드는 데는 웬만큼 훈련만 시키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는요.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훈련도 받았고 내용도 잘 이해했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점수를 이걸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치관에 서 있으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대화하다 보면 엄마들이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인코딩 디코딩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런 고민과 고뇌의 과정을 살면서 몇 번 안 겪었구나 이게 보이죠. 네,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는 계속해서 지금부터 하던 게 배어 있어야죠. 성공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성공은 자기가 맞는 무언가를 지금 이게 학력 평가 고사 이거 고1, 2 모의고사를 전국 학력 평가 연합 평가고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줄여서 학력고사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학력평가고사 같은 거를 잘 보는 게 걔한테 맞으면 지금 한 공부가 효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효과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 그 공부한 기능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한테 맞는 걸 직업이 됐건 취미가 됐건 택해서 성공할 수 있잖아요. 뭐든 좋죠. 음악, 게임 뭐든 좋아요. 뭐든. 그 성공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력하면 공부는 지금 공부가 이런 거라고 어린 나이에 각인을 시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나이 30 들어서 40 돼서 공부한다?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10대 때 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잘 안 들어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많이 힘들어요. 과목을 바꿀 수는 있겠죠. 대입시 준비했던 사람이 40 중반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럼 과목이 바뀐 거. 그 사람은 공부하는 기능을 이미 초등학교 때 익혔던 거죠. 아니면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배는 더 노력해서 공부를 한 거죠. 아니면 사회에서 공부한 거죠. 친절하게 말로, 친절하게 글로가 아닌 몸짓으로, 눈빛으로. 야, 눈으로 익혀. 직접 일해보면서 익혀. 그렇잖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 되게 많죠. 그럼 몸짓으로 익히는 거죠. 그게 훨씬 힘듭니다. 참고로 얘기하지만
공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공부와 시험 그리고 성공 이 세 가지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불과 8년, 9년 전에 학부모들과 대화할 때랑 지금 대화할 때랑 이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음, 뭐 이건 필요하겠다 싶어서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화면이 하얀 건 화면을 뭐 제가 시간 되면 채워 넣을 건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돈 벌려고 영상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이런 말 하는데 화면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네. 오, 시간이 지나면 뭐 채워 넣을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은 아마 네. 볼만한 거리를 잘 만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음성으로 들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 이 녹음한 내용도 별다른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호흡, 숨소리, 목소리 톤, 인터벌 뭐 이런 것들이 좀 거북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어, 네, 한번 들어보세요. 뭐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